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유혹해올 사람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과의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스로드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1번님들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삶의 교차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은 회사, 같은 학교 이렇게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조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180도 다른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1번님을 유혹하고 싶은 건지 연애적인 감정 위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두 분은 말로써 한 번은 갈등이 있었던 사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 서로 보기에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각관계주의라는 카드가 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1번님들이 만족해했던 모습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또한 우리 1번님들을 애틋하게 여긴 부분이 있는데 우리 1번님께서 상대방의 어떤 좀 다른 이성을 조금 의심하셨거나 1번님과 그분이 자주 만나려고 했다면 그 점이 좀 맞지 않았던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로드가 좀 다양하게 읽히는데 이 이미지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 1번님들이 그분과 어떻게 보면은 잠깐 스치듯이 만났다가 끊어진 인연, 꼭 사귀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알아가다가 끊긴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두 분이 에너지 레벨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 1번님들은 좀 생각이 깊고 좀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상대방 분은 우리 1번님보다 조금 가벼운 어떤 인간관계를 중시하거나 사람 자체가 조금은 무던하게, 단순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을 이 사람이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번님이 생각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좀 걱정을 했고 이 생각이라는 게 저는 1번님이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걸 이 사람에게 표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1번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가져가는 게 진행을 하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번님과 이 사람은 좀 잘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인 것 같은데요. 서로 좀 오해가 쌓였다던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 분이 조금은 멀어진 모습이 현재로 보여지세요. 메시징 카드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볼게요. 근데 좀 블루블루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할 것 같아.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뭔가 화가 나셨대요. 두 분이 약간은 감정적으로 좀 대립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1번님들과 이 사람이 알아가실 때 연락하거나 만나가실 때 이분께서는 사실 좀 1번님과 관계 진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단 혼자 있고 싶었고 1번님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고 느껴서 이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그 김에 이분은 좀 자기 일도 하고 1번님과 자주 만나도 좀 감정이 좋은 감정만 오가는 게 아니라 1번님들의 어떤 불안감을 이분이 좀 많이 느껴서 우린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을 사실은 좀 원망한 모습도 있습니다. 대단하게 1번님이 밉다라기보다는 이분께서는 1번님의 행동이 타당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뭔가 1번님이 반응만 조금 더 긍정적이었으면 자기를 의심하기보다 믿어줬으면 우리가 잘 사귀어 갔을 수도 있는데 1번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기보단 1번님 탓을 솔직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안함을 느끼고 잘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볼게요.
상대방 분은 1번님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갖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 근래 좀 비슷한 리딩이 반복돼서 보여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 리딩을 들어주시는 분은 선생님 이전 리딩에서도 똑같이 말해주셨는데요? 라고 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1번님을 너무 갖고 싶었대요. 왜냐면 1번님께서는 외모면 외모, 재력이면 재력, 직업이면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성이고 심지어 집안도 좋다 내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 사람이고 공주님, 왕자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1번님들이 자신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100% 만족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본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이분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그림이 보여지세요. 죄송합니다. 지역 행사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난 것 같아서 이어서 찍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을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좀 편안한 관계를 지향했대요. 근데 1번님께서는 사실 결혼할 만한 상대를 찾는 것 같다라던가 상대의 진심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사람 같았대요. 한마디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는 타입이라고 이 사람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조금 욕심이 났던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비해서 사실 1번님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이 사실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님들과의 미래를 꿈꿔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1번님 눈에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괴감이 이 사람에게 들었고요. 아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1번님이 어떤 행동을 해서라기보단 이분이 끊임없이 1번님과 자신의 상황을 좀 비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은 1번님께서 연상이라던가 1번님께서 훨씬 더 이 사람보다 성취를 빠르게 가져가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밥벌이 좀 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1번님들은 돈을 좀 모아놨다던가 경력을 좀 쌓아놓은 상태라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비교한 부분도 있고 심하다면 결혼 얘기를 했던 분들이라면 집안의 어떤 차이점까지도 이 사람이 많이 신경을 쓰셨다라고 보입니다. 1번님이 보다 더 유복하거나 조금 더 여유롭고 아주 안정적인 집안의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분께서 좀 자신과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번님을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정말 우리는 짝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놓은 게 맞는데 이 사람이 또 마음속으로는 포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포기하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근데 1번이 욕심난다. 1번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굉장히 충돌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이별을 하셨다면은 이별 이후에도 1번님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보여지세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1번님과의 현실적인 만남을 고민한다면 그건 또 쉽지 않겠다. 1번과의 만남을 또 자기가 주도해 나가기에는 사실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뭐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가 또 차단을 했다가 이런 거를 좀 반복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1번님과 정말 온전히 바라는 건 사실 카드를 또 뽑아볼 예정이었는데 다 느껴져요. 미래까지 함께 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인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은 사실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업무가 너무 차고 넘치는 사람이고요. 너무 바쁘거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일만 하면은 진짜 집에 돌아오면은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고 혹은 몸을 혹사하셔야 되는 어떤 토목공사 내지는 어떤 생산직이라고 표현하는 블루 컬러의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업무 강도가 너무 센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1번님과의 미래를 그리자니 자기 코가 석자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1번님들과 행복한 연애를 꿈꾼다면 사실 1번님들의 어떤 헌신과 기다림, 노력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적으로 보이는 어떤 1번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보다 더 여유롭고 더 원숙하고 더 이해심이 넓은 사람인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런 좀 책임감 없는 모습,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1번님들이 받아줘야지만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고, 1번님이 자신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분께서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신다. 좋은 데이트, 좋은 어떤 만남, 연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 사람의 연애적인 마인드가 좀 미성숙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듭니다. 이분에게 연애는요, 말로는 결혼하고 싶다, 좋은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다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이 주는 연애를 해본 적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락 정도나 하고, 마음 맞으면 얼굴 보고, 시간 맞으면 데이트하고, 약간 이런 식이지, 누군가를 교감하고,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책임감 있게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 만나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1번님들의 상황에서 조금 볼게요. 1번님들의 상황에선 제가 카드를 뒤집어 뽑았군요. 우리 1번님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다쳤다고 합니다. 원래는 상대방이랑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 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오픈하고 되게 대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과 그래도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열었대요. 근데 1번님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 맞은 듯이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감이 없었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고요. 1번님께서도 진짜 미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를 떠나준 게 지금에서 생각해보자면 다행이 됐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번님들이 약간 흑화한 모습도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챙겨주고 이뻐해주면서 가야겠다라는 좀 착한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과의 단절 이후에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서 1번님들이 이제는 진짜 조건만을 봐야겠다라던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굉장히 좀 내가 이성을 보는 그 시선의 기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건을 많이 늘리려고 하신다던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셨다던가 섹슈얼한 어떤 감정을 우리 1번님들이 느끼긴 하셨대요.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건 좀 부족하더라도 1번님들이 호감이 갈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님께서는 이 사람이 꽤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결혼까지 가서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자체는 외모가 같이 데이트하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을 정도의 외모는 되었다. 이런 되게 본능적인 곳에서의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해올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진짜 단순무식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분께서 1번님에게 그냥 진짜 완전 돌직구로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혹은 1번님 집 앞으로 1번님이 계실 곳한 그런 공간으로 찾아갈게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집 앞이야, 회사 앞이야 이런 식으로 1번님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만나자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님이 한 번은 거절하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1번님이 안 만나준다라는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거절하고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이 사람이 만나자 하면 고심 끝에 만나실 텐데 그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우리 1번님 또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단절을
얘기를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난 거에 대한 원망이 있었대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고 대화를 깊게 나누면 바로 재회가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두 분이 좀 멀리 계신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깊은 대화 끝에, 전화 끝에 이 사람과 다시 잘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좀 이동을 작게 하셔야 되는 모습이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다라는 느낌보단 서로의 집을 오가는 느낌보단 지역을 오가는 느낌에 가깝긴 합니다. 혹은 같은 지역이어도 두 분이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짜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함께 떠나거나 여행하듯이 데이트 장소를 좀 멀리 잡고 만나러 가는 모습이 있고, 혹은 드라이브를 즐기시거나 바이크 같은 거 혹은 뭐 자전거라던가 무언가 탈 것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두 분이 만나서 그냥 단순히 뭐 데이트하면 카페 갔다가 영화관 갔다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다른 지역을 기차를 타고 가신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 커플이 된대요. 그래서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전화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신다던가 아니면 짧게라도 평소에 시간 비는 대로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카톡을 오가는 그런 연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지를 좀 볼게요. 두 분이 약간 이성적인 끌림은 되게 좋으신데 1번님들이 느끼기엔 자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닌지를 계속 의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카드도 이거였거든요. 상대방이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한다기보단 되게 직설적인 화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에 되게 빈정이 상하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엔 되게 예민하게 1번님들이 상대방이 바람둥이는 아닌지, 또 다른 사람이 없다 해도 나랑 진짜 갈 만한 사람인지 되게 많이 간을 보시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고 따지고 가시면서 상대방과 그래도 좀 좋은 관계로 나아가시면서 만나가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1번님 만나시면 갑자기 승진을 하신다던가 일에 있어서 성취가 생긴다던가 뭐 갑자기 취업이 되신다던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재보거나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번 입장에서는 좀 내가 아쉬운 입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지 않을지를 좀 고민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혹해올 시기를 볼게요, 우선. 빠르다면 9일, 늦어지신다면 40일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 장만 뽑으려 했는데 손에 잡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키우지 마세요. 어렵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100% 극복. 괜한 일에 힘 빼지 마세요 라고 떴거든요. 이게 뭐 다양하게 읽힐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리딩 지금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20분을 리딩하고 느껴지는 거는요, 아마 1번님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게 나만의 착각이거나 내가 옛날에 어떤 연애적 트라우마 때문에 의심과 불안감을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확고히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해보고 싶을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걸 극복하셔야 된대요. 과거와 이 사람을 비교를 하신다면 이제는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한 일에 힘 빼지 마시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가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굳이 남자친구나 아니면 썸남, 썸녀들의 어떤 지인 관계를 다 의심하고 다 뭔가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별로 그렇게 연애적인 뭐가 없는 분들이다. 심화 상담으로 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내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심이라면 조금 내가 줄일 필요가 있고 진짜 만약에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심을 할 정도의 심증인 거는 조금은 내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대단한 물증이 있어야지만 네, 의심을 하는 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언이다 라고 우선 떴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 헬로버 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켓의 카드가 떴어요. 두 분이 일하시다 만나셨거나 혹은 뭐 어떤 물건을 사러 가셨다던가 누군가의 직장, 누군가의 어떤 뭔가를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난 인연일 수 있겠고 혹은 서로 연애를 바라는 싱글 남녀의 조합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2번님을 좋게 보고 사귀고 싶어한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왜 2번님을 유혹해보고 싶은 건지 전반적인 그 연애적인 마음, 감정 이런 거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유혹을 하고 싶은 건지. 두 분이 정말 잘 맞을 수 있는 인연인데 두 분 다 약간 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분 같아요. 일이 아니죠.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이 카드가 뜨면 진짜 네, 100이면 100. 두 분 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자기 생활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연애에 힘들이지 못하는 분들, 연애에 희생을 할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뜨거든요. 두 분 다 약간 그런 모습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분은 우리 2번님과 자기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대요.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연애보다는 가족을 중시한다던가 연애보다는 내 생활 혹은 내 업무 내 일,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할 수 있다라고 카드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기보단 상대방 분께서는요, 2번님을 자기가 좋아했는데 2번님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 혹은 뭐 이 사람의 그걸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는데 2번님이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은 자기에게 만족을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고 1번님이 이 사람의 연락을 좀 안 받아주셨거나 이제 이 사람과 데이트 만남보단 혼자 있고 싶어 하시거나 쉬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연애 자체를 별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밀어봤을 때 두 분은 깊은 교류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소개팅을 해서 얼굴만 보고 조금 흐지부지된 관계라던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서로 알았는데 연애적인 텐션이 상대방은 있었지만 2번님에겐 딱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께서 2번님을 약간 짝사랑하는 감정으로 2번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상황이 아닌가. 우선 이런 게 보입니다. 메시지 카드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님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을 들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2번님이 다가오고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인데 2번님이 자신을 별로 연애적인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2번님에게 더욱더 꽂혀있기 때문에 2번님에게 유혹을 하러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상대방이 2번님 연락처나 아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 속마음이랑 상황을 조금 전반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들은 이 카드 덱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예쁜 카드를 볼게요. 이 카드가 너무 이쁜데 너무 커서 제 손에는 좀 셔플이 차르르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대신에 이게 카드가 좀 가격대가 있는데
영상에는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직은 1대1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적으로 데이트를 했거나 하기보단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만나셨거나 2번님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방의 일터에 2번님이 한번 오가셨던 모습이거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2번님이 그 사람이 있는 걸 좀 지켜봤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요, 2번님을 처음 보자마자 진짜 여러 사람들 중에서 2번님이 탁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업무를 하면서 혹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이 없었대요. 2번님이 이쁘고 아름다웠다. 내가 남자여도 훤칠하고 잘생겨서 상대방은 2번님이 진짜 100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봤더라도 2번님만 마음에 확 꽂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인 끌림을 많이 갖고 있고 2번님과 관계 진전이 빠르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직업 윤리 같은 것들 때문에 2번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호감을 표현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자기도 모르게 호감을 표현했던 순간이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연애적인 감정을 드러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 조금 섣부르게 2번님께 표출을 해서 2번님께서는 이 사람의 애정을 좀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플러팅이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수 있고 상대방 분께서는 2번님과 미래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푹 빠진 모습이에요. 이게 2번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번님이랑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기보단 아직은 약간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잘 모르는 이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환상처럼 약간 신비감 같은 게 더 좋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면 실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번님에 대해서 너무 그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2번님의 모든 점들을 자기가 혼자 상상해봤을 때 다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번님이 이 사람 앞에서 좀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분은 2번님께 약간 기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금전적인 기대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2번님은 항상 부드럽고 사근사근 자신을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만나시게 되는 계기에서는 어떤 이벤트의 장소였거나 혹은 이동을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마주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내가 뭐 하물며 매일같이 다녔던 병원을 바꾸거나 매일같이 갔던 카페를 다른 곳으로 갔다던가 매일같이 갔던 헬스장을 다른 곳을 방문했다던가 이럴 때 만날 수 있는 인연이고 이분과 또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2번님이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이라고 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알고 2번님이 기다린다. 2번님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의 감정선 좀 볼까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오는데 2번님이 싫어하시면 말짱 꽝이기 때문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이 보기엔 이 사람이 2번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다정하고 2번님을 세심하게 뭔가 2번님의 일을 2번님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자신이 충실하게 일을 다 마쳤는데 2번님이 보시기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다정해서 나한테 친절을 베푼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께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약간의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드러낸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날 좀 봤을 때 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오히려 보입니다. 2번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당연히 다른 이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면 어쩌나, 유부녀면 어쩌나, 다른 남친, 여친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2번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좀 귀여운 소년미와 여자분이셔도 약간은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숙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약간 순수한 듯 하면서도 천진난만한 그런 분위기가 좋고 업무적으로는 일을 되게 깔끔히 하는 사람이라 이번님이 신뢰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님께서는 굳이 내가 가야지만 만나지는 인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연애적인 기대감은 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굳이 내가 또 가야 되나 약간 연애적으로 진전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과 좀 텐션을 우리 이번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성적으로 느끼는 걸 이번님은 캐치했을 수 있겠고 상대방이 엄청 플러팅을 하고 막 잘해보자란 얘기를 안 해도 이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끔씩은 저 사람은 어떤 연애를 할까, 우리가 사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라던가 이성적인 매력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능력에 있어서도 엄청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님이. 그래도 저 정도면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 이번님들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되게 꼼꼼하게 일을 좀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기술직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자영업자의 느낌이 사실은 좀 강하긴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해오는지를 볼게요. 오늘 해가 삐뚤어져 있었네요, 여러분. 제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봐요. 어떤 식으로 유혹해올까? 상대방은 이번님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업무가 조금은 이번님이 어쨌든 갑인 모습이 있고 이번님의 어떤 직업성이 이 사람이 느끼기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클라이언트? 이번님을 약간 단골 손님처럼 대우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분이 최대한 좀 멀리서 염탐을 하거나 이번님이 다가오는 걸 계속 눈여겨보시다가 뭔가 덤을 준다던가 병원이라고 친다면 이제 서비스로 비타민 수액이라도 맞추고 가라, 주사 하나 맞추고 가라 이런 얘기라도 하신다던가 음식점이라면 빵이라도 서비스 쿠키라도 더 드시고 가셔라 하면서 내어준다던가 자신의 감정을 물건으로 물질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싼 선물을 사다 준다. 사실 이것도 이 사람이 생각은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분이 좀 관계 진전이 확실치 않은데 뭔가 물질 공세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사귀고 난 다음에 좋은 선물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번님이 다른 이성이 있는지를 이 사람 또한 알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돌려서 주변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시면 이번님들이 오히려 좀 실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거나 고백을 하거나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 법한데 이 사람이 관심 있어 보이면서 약간 재는 듯한 느낌이 드시면 오히려 이번님이 발을 딱 끊을 수 있다고 뜨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분께서 조금은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답답하기는 해요. 왜냐면 상대방 분이 연애에 있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다, 저돌적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최대인데 이제 이번님 입장에서 이게 플러팅이라고 약간 황당한 상황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를 볼게요. 왜냐면 사실 시원하게 사귄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름 유혹을 하는데 그게 이번님 입장에서 좀 짜친다 내지는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도 이번님이 이 사람이 언제 다가올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알면서 고백만을 기다리는데 답답하게 보니까 이번님이 이 사람이 날 갖고 노내야 하고 약간 먼저 끊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일에 집중을 하시다가 이후에 상대방을 볼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뭔가 연락을 해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인 연락처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핑계를 대고
어떤 좀 공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시는데 그때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면 관계가 진전이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님을 만나기 위해서 없는 이벤트를 꾸며가지고 이번님한테 이벤트 당첨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올 수도 있어서 눈 크게 뜨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지 볼게요. 빠르다면 하루 내외 0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외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그렇게 보이고 늦어지신다면 8일 혹은 8주 내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언을 좀 볼까요? 처음의 마음과 달라진 점이 있을 텐데요. 누군가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진실은 따로 있네요.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불명확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번님이 조건을 본다던가 이런 거보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확신을 주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하신 분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안 줘도 싫어요 라고 말을 해주셔도 약간 이 사람의 의도가 이번님은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노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심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현을 잘 못할 수 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 조금은 좀 받아주고 인내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번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실 때 자기 혼자서 뭔가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님의 근황을 묻거나 이번님이 연애는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님이 바라는 연애가 있다면 이 사람과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좀 오산이다. 본인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 안 만나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진 않아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좀 약간 상대방의 행동력, 적극성이 부족하신 리딩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 입장에선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진심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조금 내려놓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알아서 다가오고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다른 분들은 끝냈는데 이번님들은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까지 보고 마무리 시킬게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다른 연애의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장거리에 좀 인연이 들어오거나 상대방 분이 아직 조금 자리를 못 잡아서 더 힘든 상황의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도 더 우리 이번님들이 배려해줘야 되는 연애를 할 수 있어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만나시면 우리 이번님들의 어떤 인맥의 풀도 넓어지고 이번님의 좋은 운기가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선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는 아이를 같이 낳거나 결혼의 어떤 기운이 좀 잘 드는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마음만 잘 맞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약혼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카드도 결혼 자체라기보단 당연히 우리 미래를 함께 해야지 우리 결혼해서 아이는 몇 명 낳자 이런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게 조금 일찍 실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보다 아이가 먼저 생길 수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분은 소통도 잘 되고요. 맺어지고 난 이후로는 의심과 불안이 좀 없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게 좀 더 나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지내시면 이 사람이 알아서 고민하고 난리치다가 결국에 이번님께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님께서 좀 감정 소모 없이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의 카드는 차일드라는 카드가 보여요.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3번님에 비해서 조금 애기애기한 연하의 사람이라던가 혹은 3번님이 진짜 애기애기해서 상대방이 우리 3번님을 예쁘게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쨌든 유혹을 해온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유혹을 해보고 싶은 건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 찍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보고 있거든요. 땅바닥에서도 찍어보다가 테이블에서 찍어보다가 높은 의자에서 찍어보고 이러는데 만약에 소리가 들어간다면 미안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나이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세 조심하시고. 쉽지 않아. 우선 이미지 먼저 볼게요. 상대방이 유혹하고 싶다는데 어떤 감정으로 유혹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이 보기엔 우리 3번님이 연애적인 매력이 엄청 넘치는 분이래요. 자기보다 우리 3번님이 훨씬 매력적이어서 3번님 눈에 자기가 안 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썸 타다가 끝나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3번님이 아까울 것 같아서 사실 자기도 이 이별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3번님이 끊어내려고 하시는 그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3번이어도 나 안 만나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우리 3번님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우리 3번님이 좀 따분한 티를 냈거나 연애적인 호감이 없는 걸 아마 드러내신 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보면요.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라고 합니다. 꿈에서도 너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좋아하는데?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은 첫눈에 반해서 우리 3번님이 너무 좋아서 막 꿈에도 나오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이랬는데 열렬한 짝사랑이라고 느끼니까 지금 실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도 많이 기다렸는데 3번님에게 자기가 이성이 아니라면 이제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댓글 근데 왜 오죠? 이럴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 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잘 해볼 기회를 만들어 가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두 분의 관계는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면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꼭 뭐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오래된 인연. 상대방이 사실은 조금 우리 3번님의 적어도 막 1년 전 얘기 혹은 진짜 3번님을 어릴 때부터 봤거나 적어도 5년 전, 10년 전을 아는 사람 아니면 3번님이 지금 직장인이시면 과거에 뭐 학생이었던 모습을 아는 사람 3번님의 어린 모습을 알 정도로 좀 오래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이분은 3번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런만큼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3번님이 좀 이 사람에게 나는 너한테 연애 감정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한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자존심이 스스로 센데도 우리 3번님께 애정을 몇 번이나 표현을 했는데 3번님이 진짜 차갑게 단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진짜 많이 받으셨대요. 3번님에게 여러 번 차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번님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분도 포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포기가 안 된대요. 그리고 막말로 이분은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이런 정신으로
꾸준히 3번님께 연락을 하시거나 썸 타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3번님 입장에서 약간 귀찮을 정도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좀 그래요. 3번님이 누가 봐도 이 관계의 갑이래요. 근데 이분도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땐 자기 조건이 나쁘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왜 너는 나를 완전히 진짜 하찮은 사람 취급해? 약간 이런 원망도 보이는데 그래도 3번님이 너무 좋아서 3번님 눈에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이 사람은요, 3번님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미래를 하고 싶다. 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걸 바라기보단 한 번이라도 3번님이 너 잘생겼다, 멋있다, 이쁘다, 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3번님 눈에 안 찬다라는 게 이 사람에겐 프라이드가 진짜 많이 상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강아지처럼 3번님에게 좀 졸졸 쫓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3번님이 바라는 조건이 있다면 자기가 엇비슷하게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조건을 만들어 올 테니까 3번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돌리고 싶대요. 근데 아마 좀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않나요? 요즘 분들? 옛날 같으면 지극정성이라서 이 지극정성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요, 모범생으로 자라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약간 FM적인 기질이 있고 약간 꼰대 기질도 있긴 합니다. 근데 3번님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고 혹은 3번님이 약간은 연상처럼 구는 게 있어요. 나이가 거의 차이가 안 나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3번님이 누나 같은 아니면 오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분이 좀 귀엽게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들이 대체로 다 좀 뽀짝뽀짝한 큐티뽀짝?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카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보자면 네, 약간 아이돌 그룹에서 귀여움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고 외모는 이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남자여도 이쁜 상. 네, 그래서 막 배우상에 막 멋있고 훤칠한 이런 느낌보단 여자애 같은데 귀엽게 생긴 키 작고 매력 있는 그런 아이돌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말 걸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자고 막 사랑둥이에요. 사랑 표현 되게 잘해요. 근데 아마 3번님들이 외로울 땐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나쁘지 않았지만 내가 바쁜데 아니면 내가 조금 혼자 있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푸시하고 막 사랑 고백하고 이런 게 약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 너무 애 같다.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3번님은 좀 미래까지 가긴 어렵겠다. 잠깐 뭐 알아가고 뭐 데이트하고 밥 먹고 놀고 이건 좋은데 그리고 3번님이 약간 자존감 회복은 됐을 거예요. 이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근데 진짜 미래까지 가는 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3번님의 마음이 어떻던지 간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3번과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두 분은 마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번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 사람 혼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3번은 날 안 좋아해? 3번 너무 나쁘다. 막 이런 좀 유치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님의 감정선을 좀 따로 볼게요. 왜냐면 3번님이 선생님 저 진짜 그 사람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 제가 리딩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인연에 있어서도 좀 봐드리는 게 맞으니까 3번님의 속마음, 이 사람에 대한 생각 등을 볼게요. 아마 사실 3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연애의 감정은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준다고 다가오고 플러팅을 해오고 고백하고 뭔가 사랑 표현을 하는 거를 원래 우리 3번이 즐기는 타입도 아니실 것 같고 자존감 회복에 잠깐 도움이 됐지만
좀 귀찮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은 좀 차분하고 정적인 사람인데 그분은 혼자 막 들떠가지고 뭔가 3번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자고 권유하거나 그러니까 3번님은 난 집에서 진짜 쉬고 싶은데 이분이 여행 가자고 들들 볶는다던가 막 좋아한다고 고백을 막 100통을 남겨놓는다던가 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3번님이 미래를 그릴 때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지극정성일 것 같아서 이만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진심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뭐 전혀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겠다라는 마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너무 푸시를 하면 배려심이 없다? 나를 좀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성숙하게 바뀌어가고 나의 어떤 마음을 좀 잘 헤아려주면 만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약간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해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지 볼게요. 왜냐면 두 분은 감정선을 더 깊게 보기보단 우선 고백해오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사위를 잘 굴려봅시다. 언제 다가올까? 빠르면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휴르륵 돌렸는데 18자가 보였거든요. 빠르면 18일 내외 혹은 18자가 들어가는 날 18일에 올 수 있겠고 50자가 제 눈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50일 내외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효과를 볼게요. 상대방이 유혹을 해놓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해볼까? 약간 3번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심한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막 3번님한테 이분이 뭔가 자기가 어필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돈을 쓰는 거? 선물을 보낸다던가 좀 비싼 기프티콘 있죠? 뭐 커피 한 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돈 좀 썼네 싶은 선물 같은 거를 이 사람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갑자기 막 절절한 고백을 해오거든요. 근데 약간 술 먹고 연락을 한다던가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하냐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약간 원망하는 듯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보냈지? 하고 후회를 할 수 있다고 뜨긴 합니다. 근데 3번님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럽죠. 자기가 좋다고 뭐 보내놓고는 갑자기 막 난 너 좋아하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좀 웃음거리잖아요.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한풀이 하려고 오픈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3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뭐 비싼 뭐 쿠폰 같은 거 기프티콘 보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얘한테 막 무슨 문자나 카톡을 보냈다, DM을 보냈다 이러면 주변 분들이 다 웃겨한대요. 그 사람이 약간 철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네. 너가 너무 어리게 행동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3번님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밥을 사주겠다, 미안해서라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그때 가서는 우리 3번님들이 마음이 완전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를 한번 볼게요. 3번님이 진짜 싫어하나 봐요. 근데 두 분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뭔가 취향 같은 게 잘 맞는다던가 두 분 다 약간 머리가 좋은, IQ가 되게 좋은 두 사람이 만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뭔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똑같다. 뭐 이런 진짜 뭔가 구체적인 매니악한 공감대가 있기는 하실 거고 막말로 이 스킨십적으로는 좀 잘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3번님이 되게 힘들어하실 수 있다고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긴 한데 좀
3번님은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을 바란다고 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좋아하면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좀 징징징징 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번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 힘들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좀 볼게요. 아이고, 카드가 좀 심하게 뜬 게 있어서 우리 3번님은 좀 혼자가 편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나실 거면 아마 3번님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이 사람을 두고 비교를 하고 이 사람이랑 알아가면서도 다른 사람 들어오면 진짜 이 사람 딱 끊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다. 죄송해요. 15분 동안 들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떴는데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잘 버리고 미안해요.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시면 정말 우리 3번님이 만족스러워 할 만한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3번님 눈에는 귀여운 친구는 될 텐데 막 섹시한 남자, 막 섹시한 여자,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오실 분은 우리 3번님이 섹슈얼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훤칠하거나 아니면 여성분이라면 좀 글래머러스한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여러분. 이 사람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18일이라고 떴고요. 아까도 18일이 뜨지 않았나요? 그리고 60일 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만나줄까 하기보다 내가 마음 가는 좀 섹시하고 서로 너무 좋아주고 운명적인 인연 잘 만나시길 기원 드리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고 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인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틴의 카드가 떴어요. 상대방이 좀 키가 훤칠하거나 키가 작아도 좀 어깨가 넓다던가 여성분이셔도 약간은 좀 이렇게 기골이라 하나요? 여러분 뭐라 하죠? 뼈대가 조금은 이렇게 다부진 느낌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운동을 많이 하셨다던가 아니면 조금 어떤 험난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근을 하셔야 되는 직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정 직업군들이 생각이 나기는 해요. 경찰, 아니면 불 끄는 소방관 이라던가 혹은 운동을 바깥에서 하시는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떠오르거든요. 그 외에 모든 직종들 중에서 조금은 바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토목공사, 부동산, 땅, 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이 사부님을 유혹해 온다는데 어떤 감정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메시지 카드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뽑았거든요. 왜냐면 오늘 대선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휴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 쓰였던 일이 해결이 된 게 있어서 조금 가볍게 상큼한 리딩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사부님들 조금 어려웠던 인연이 우리 사부님을 유혹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부님이 이 사람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이 돌아섰던 인연이래요. 근데 두 분이 분명히 첫눈에 반하듯이 서로 애정을 느꼈던 사람이고 사부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제 생각엔 이 사람의 피지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키가 훤칠하고 어깨 넓고 약간 이런 분들 떠오르거든요. 운동선수 같은 느낌. 얼굴이 잘생긴 꽃미남 이런 분들보다 어떤 느낌일까요? 기성용 씨가 얼굴이 조금은 평범해진 느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약간 훤칠한 분들이지 않을까. 근데 두 분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두 분은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래요. 메시지 카드로 상대방 속마음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맞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이 카드가 제일 화가 나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10년 만난 부부들도 모르는 모습을 한두 개씩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미안해요. 여러분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되게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의 감정만 있진 않아요. 미운 점도 있지만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하고 원래 이런 게 연애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맞아서 우린 아닌 것 같고 내가 노력했는데 너랑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도 근데 자기 감정은 사부님을 향한대요. 사부님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두 분이 끊어진 이유가 사부님이 보기엔 이 사람이 다른 인연이 있어서지 않나 싶어요. 혹은 두 분이 알아가다가 상대방이 다른 분을 만나고 그러고 사부님께 돌아오는 형국이 아닐까. 아니면 두 분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알아가고 있는 걸 좀 우리 사부님이 눈치채시고 정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인연이 나와서 제 머리도 복잡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운을 타는 게 좀 요즘 심해서 진짜 복잡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사모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쉽지 않은 인연이긴 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상대방에 대한 힌트도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같이 만난 것 같아요. 단둘이 만난 인연, 소개팅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무리 속에서 서로를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임 같은 데에서 아니면 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서로를 처음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4번님을 마음에 여겨 했다고? 마음에 여겨 했다? 눈에 꽂혔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엔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4번님께 호감이 갔고 막 다른 이성이 있는데 4번님이 눈에 들어왔고 막 4번님과 불륜이나 바람을 펴야겠다 이러고 다가갔다기보단 자기가 이성이 있고 뭐 내가 누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할 정도로 4번님을 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표출했던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4번님도 아,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느꼈던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삼각관계였기 때문에 두 분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저 상대방이 4번님을 엄청 챙겨주고 먼저 다가오고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되게 4번님을 잘라내듯이 잘라내듯이 차갑게 변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거를 두 분 다 피했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4번님이 사실은 불륜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다가왔을 땐 4번님이 이 사람이 당연히 미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할 법한 그런 이성 아니면 소개팅을 했는데 결혼 전제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던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번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공적으로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서로를 의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깊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은 사실은 없었고 초반에 서로 알았을 때는 되게 활발하게 좋아하셨다가 서로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예쁘다 서로 이런 애정을 가졌다가 그 이후로는 뭐가 없는데 서로 못 보는 과정에서 막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저 사람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요즘에 괜찮구나, 나쁘구나 이런 걸 가늠하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너무 선남선녀로 느껴져요. 상대방이 그런 막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모님들은 여리여리 이쁜 사람이고 사모님이 만약에 남성이면 상대방이 나를 되게 훤칠하고 멋있는 미남으로 봐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되게 여리여리 이쁜 여성일 거다. 그래서 선남선녀가 파장이 딱 맞았는데 아쉽게도 누구 한 분이 다른 이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맺어지지 못한 이런 케이스가 뭘까요, 여러분? 네, 그렇네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네.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아까 이 카드에서, 이미지 카드에서 두 분은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좀 전생 연인, 카르마적인 인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속마음과 4번님 속마음 조금 비교해볼게요. 상대방은 어쩔 수가 없었대요. 4번님에게 마음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섰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4번님과의 시작을 꿈꾼대요. 4번님만의 좀 순수한 매력, 밝고 긍정적이고 귀여운 그런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인연과 비교하려고 만든 스킬이래. 미안합니다. 네, 주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서는 그냥 내가 기존에 뭐 누군가가 있었든지 4번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오면 4번에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많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쌓아올린 어떤 이미지 명예를 또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4번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환승 연애를 좀
만든 주범이라고 불명예가 씌일까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부님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떠나주는 게 맞는데 자꾸 미련이 남고 사부님과의 관계 진전을 자꾸 바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연애가 어렵다면 사부님이 조금 연하의 사람 같아요, 이 사람보다. 그래서 자기가 사부님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로 너무 우리가 가기보다도 그냥 지인으로 지내면서 아니면 좋은 오빠, 동생, 누나, 동생으로 지내면서 자기가 사부님에게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가끔 대화 나누면 사부님이 고민 상담하면 자기가 들어주고 그럼 좀 든든한 윗사람? 든든한 좀 울타리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쌓아온 거를 무너뜨린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부님과의 연애를 꿈꾸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혹을 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느껴지긴 해요. 그러면 사부님 입장을 볼게요. 사부님은 아예 기대가 없네요. 물 한 잔 좀 마시고 이어서 리딩할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숨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4번 리딩 하는데 숨이 너무 막히네요. 우리 사부님들은 이 사람과는 내가 진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에게 정말 선남선녀와도 같은, 사부님이 보기엔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이 너무 완벽한 사람이고 사부님보다도 다른 이성과 이 사람이 더 잘 어울리는 짝같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무리 가더라도 사실 이 사람과 현실적으로 되긴 어렵다라고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의 어떤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고 혹은 이 사람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서 지지자? 아니면 팬층? 아니면 이 사람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좀 명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실추될까봐 사부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사부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짝 같고 이 사람을 본 이후로는 다른 이성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이성들을 보면 이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고 내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 사람만이 내 짝 같다. 이런 어떤 좀 운명성을 저는 사부님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 사부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입니다. 이분이 진짜 유명해서 뭐 SNS 팔로워가 진짜 많다던가 아니면 뭐 커리어 같은 걸 우리 사부님이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평판?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부님들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든대요. 상대방이 제가 막 아까 예시 들어드린 그 직업군 외에도 되게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되게 반듯한 사람이고 평판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동성들도 이 사람을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약간 책임감 있고 동성들에게 멋있는 형 아니면 멋있는 언니 이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부님들이 이 사람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부님들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막 연애를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거보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좋은 모습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사부님도 이 사람과 그냥 친구 정도로 지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괜히 호감이 드러나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바에는 지금 멀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같이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해올까 볼게요. 어려운 인연이네요, 여러분. 나름 유혹을 해오는 게 사부님에게 선물 같은 걸 줄 수 있다고 해요. 선물이거나 이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죠.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복지 서비스로 나오는 뭐 이제 호텔 예약권이라던가 할인권이라던가 뭔가 티켓 내지는 선물에 준하는 어떤 것을 전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놓고 사귀자,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번님에게 마음을 쓰는 걸 알고는 사번님이 보답할 기회가 생기고 혹은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사번님이 꾸준히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전해주면서 사번님은 이 사람에게 고맙다 얘기하면서 서로 꾸준히 연락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모임이 있다면 모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한 주도권은 저는 사번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번님이 안 다가간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뭔가 계속 꾸준하게 사번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거나 선물이 아니라면 정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시면서 사번님들이 이 사람에게 연애적인 호감 표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분을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사번님 곁으로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시기를 볼게요. 빠르다면 24시간 내외. 네,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하루가 지나지 않는 선이고요. 그리고 늦어지신다면 13일 내외 혹은 뭐 7월 13일, 6월 13일 등등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13일이 들어간 날에 네, 이 사람이 유혹을 해온답니다. 유혹이라기보단 이제 4번님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분은 우선 지인인 것처럼 좀 서로 곁에 있으시면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모임 내에서라도 계속 얼굴을 보게 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바로 사번님께 마음을 딱 잡고 온다기보단 사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번님께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을 하시면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에 기운이 열립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원래 연애적으로 막 내가 꽂힌다고 엄청 유혹해하는 타입도 아니고 좀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이성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연락에 연연하거나 너무 관계 진전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언을 볼까요? 세 장이 뒤집혀서 요거 볼게요. 남들 시선을 왜 신경 써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제 방향성, 제가 상담을 하는 그 방향성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번님이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이 관계를 포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드들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싫어요 라고 하셔도 이 사람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너무 염탐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언제 하고 언제 다가올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보단 이 사람과의 인연이 천천히 무르익기를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사실 바람 불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상하네요. 상대방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냐 안 만나냐에 있어서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뉴페이스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이 카드는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혼자임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인연을 만날 바에는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꼭 다른 인연이 있다, 무조건 결혼한 사람이다 이건 아니고요. 뭔가 사부님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잘 정리되신다면 두 분은 분명히 부부의 연이 있는 분이고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인연의 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덕을 보고 사부님의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께서 되게 유명한 스타인데 사부님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하신다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명성에 등을 업고 사업을 하신다던가 혹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귀부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남자여도 똑같아요. 내가 남자여도 상대방 분이 워낙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분이라 사부님이 그 덕을 보고 셔터맨을 한다던가 내조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남자여도. 그래서 저는 만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리딩 바라시거나 선생님 다른 인연 관련해서 더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참고하셔서 개인 상담 헬로우보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